범위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돼요. 뭐, 기본적인 코드를 보면 이제 for i, 그러니까 i라는 뭐 변수 형태에서 in range 100, range라는 게 레인지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 레인지 100이라는 뜻은 이제 쉽게 말해서 0부터 99까지 숫자 100개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i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점점에서 99일 때까지 반복 수행을 하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0부터 99면 100개죠. 그러니까 100번 반복하겠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음, 이제 while문과는 다르게 여기에 i 값을 설정을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뒤에서도 이제 그 조건에 대한 변형을 줄 필요가 없어요. 네. 진행이 이미 포문 안에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헬로 월드 100번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굉장히 강력한 툴이고요. 되게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나중에 프로그래밍 하게 되시면 한 번쯤은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절이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줄이 짧아지죠. 이제 레인지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레인지 함수에는 최대 3개까지의 숫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숫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레인지의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레인지 100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0부터 99까지의 숫자지만 어쨌거나 100번이기 때문에 그냥 레인지 1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숫자가 2개가 들어가게 되면 in range 시작부터 끝이라는 형식으로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0,4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빠르겠죠. 똑같아요. for i in g 하면 뭐 i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럼 이제 99까지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범위값 형태로 주고 싶으면 0,5로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0,5로 넣었는데 0, 1, 2, 3, 4가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0부터 5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0부터 5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0부터 5개 하면 0, 1, 2, 3, 4에서 4에서 끝나죠. 그 때문에 이거를 시작점과 끝이라고 해놨는데 이 끝이 아니라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 i range 0,5,2라는 식으로 이제 소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0, 1, 2, 3, 4가 있었는데 2칸씩 가면서 출력을 해달라라고 해서 0하고 2하고 4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림으로 그리면 이 정도 의미가 되겠고요. 음, 네, 이거는 이제 한 몇 분 정도 드리면 될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퀀스 객체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제 레인지에서 문자열이나 뭐 리스트, 튜플 등을 사용을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음, 저, 음, 문자열은 다들 아시겠지만 문자열 리스트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튜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아직 튜플 위에서 튜플 개념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약간의 복습을 하자면 얘는 이제 리스트 내용이 변경이 안 되는 그런 종류라는 거. 다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계속 진행할게요. 브레이크하고 이제 컨티뉴 개념에 대해서 나올 텐데, 브레이크는 이제 포문과 와일문에서 루프를 중단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특정 조건이 나왔을 때 이제 이 반복문을 중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중간에 브레이크를 통해서 포문을 끝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저기 써져 있는 예제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정도의 예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이제 어떤 팔의 각도를 움직여야 되는데 팔이 뭐 일정 각도만큼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팔을 뭐 오른팔을 위로 한 60도 움직여라 라고 했는데 이제 중간에 센서에서 그러니까 뭐 피부 쪽에 붙어 있는 센서죠. 피부나 손이나 쪽에 붙여 놓는데 이제 그쪽에서 뭐 적외선 센서가 벽을 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계속 들면 벽에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컨티뉴는 뭐냐면 컨티뉴는 이제 반복문에서 if절이 참값이면 그냥 수행을 하는데 거짓값이면 이제 건너뛰게 된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제 참고하시는 게 제일 편한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 예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if절 조건을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i가 짝수일 때죠. i가 짝수일 때는 컨티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래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홀수만 출력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를 써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컨티뉴 브레이크 개념이 좀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10분 드리면 충분하려나? 네, 10분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3으로 끝나는 숫자만 출력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if절에서는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니면 그냥 1을 더하고 컨티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점 i 값이 올라가면서 73보다 커지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서 반복문을 빠져나와야겠죠. 컨티뉴와 브레이크를 모두 사용하는 구문이었고요. 그래서 1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이제 자료형에서 나올 건데 특히 리스트죠. 이 리스트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인공지능 쪽에, 본인이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형태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만한 뭐 n 곱하기 뭐 n 곱하기 n의 매트릭스를 이제 특정한 수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리니어한 경우도 있고 뭐 논리니어한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 리스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매트릭스 형태를 건설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리스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 곱하기 2짜리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넣어야지 이제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이 형태를 재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중에 본인이 인공지능 쪽으로 나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 리스트는 거의 무조건 숙지해야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자료형의 필요성은 사실 말할 게 많긴 한데 가장 큰 부분은 정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전에 매트릭스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내가 3 곱하기 3짜리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변수가 9개인데 그 9개를 일일이 변수를 다 지정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리스트로 한 번에 표현하는 게 훨씬 쉽고 간편하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저 리스트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괄호 안에다가 혹시 대괄호죠. 대괄호 안에다가 이제 요소라고 써져 있는 거를 볼 텐데 근데 이제 이 요소가 사실 인트 값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인트나 뭐 플로트의 숫자 값이 될 수도 있고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도 이제 리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에다가 요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스트 이름은 그냥 밑에 있는 건 예시인데 그냥 리스트 이름은 거기 안에 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하게 표시가 될 만큼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리스트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리스트를 이제 이름에서 딱 알 수 있게 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리스트의 크기가 굉장히 큰데 이제 뭐 규칙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for문이나 이제 while문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합니다. 예제 하나 짧게만 보여드리면 A를 이제 빈 셀로 만들어 놓고 되게 대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고 싶겠죠.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그러니까 이거 예제는 뒤에 이제 그 리스트 관련해서 명령어 나오면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게 순서상 나을 것 같다. 네, append라는 걸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append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예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리스트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빈 칸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기 인트를 채워 넣었죠. 스트링도 있고 뭐 인트와 스트링을 혼합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에서 인덱싱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이 인덱싱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그 리스트라는 게 사실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바구니 같은 거죠. 바구니나 뭐 도서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특정 위치에 있는 특정 값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덱싱이에요. 그냥 인덱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책갈피 개념이라서 그래서 인덱싱이라는 개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A 변수에다가 저희가 1, 2, 3 값을 이제 넣어보자고 하죠. 그럼 이제 밑에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의 첫 번째 요소 값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포문 때도 잠깐 봤지만 리스트는 0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의 넘버링은 0번부터 시작합니다. 0번부터 5개. 0, 1, 2, 3, 4 해서 끝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뭐 B라고 해보면 B를 뭐 1, 2, 3, 4, 5 이 정도로 이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힌트 함수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 사실 하나만 출력하실 거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B0를 이제 출력을 하겠다 하면 이제 B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것만 와서 붙게 돼요. 그래서 B0는 1이죠. 근데 여기다가 B5를 찾겠다 라고 하신다면 아마 뭐 결과를 아시겠지만 에러가 납니다. 인덱스 에러라고 하죠. 그래서 A의 첫 번째 요소값은 0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쉽게 말해서 이쪽 방향부터 시작하는 인덱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인덱스 개수가 5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 하나에 뭐 0부터 한 만까지 들어있다 라고 하면 사실 이쪽에서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1부터 시작하고 그 1이 이제 마지막 요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스트의 인덱싱 심화에 대한 예제로 이제 이거 하나가 나오는데 네 이제 아까 보셨지만 이제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삽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삼중 리스트라고 해서 이 하나의 리스트 안에 하나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 그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극단적인 예제인데 이제 이런 다중 리스트에서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 리스트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 리스트 안에서 필요한 파트를 찾고, 그러니까 0, 1, 2니까 이거 전체가 2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를 찾았어요. 두 번째를 찾았고, 다시 이 리스트 안에서 0, 1, 이게 2니까 이걸 찾았어요. 두 번째 걸 찾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에서 0이고 1인데 라이프를 뽑아내고 싶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라이프를 뽑아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다중 리스트에서 인덱싱 할 때는 인덱싱 넘버를 여러 개 사용하면 되겠구나. 대괄호를 여러 개 사용해서 인덱스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슬라이싱은 약간 인덱싱에서 이제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고요. 요 콜론이라고 하나요? 콜론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리스트 뭐 시작 번호부터 끝 번호,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이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예제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이 글자 여기 살짝 만들어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리스트의 시작 번호부터 끝 번호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겠지만 0부터 2까지를 찾아라가 아니라 0부터 두 개를 찾아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값을 보시면 알겠지만 1, 2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0하고 콜론하고 2라고 썼다고 해서 0번부터 2번까지 출력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0번부터 두 개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만 올리겠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인덱스면 0번 기준으로 0하고 1이죠. 0번하고 1번에 해당하는 1, 2 값을 이제 출력을 해준 겁니다. 이게 숫자가 좀 겹치면 불편하니까 이제 A, B, C, D로 해보자. A, B, C, D로 해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서 이제 설명할 때 좀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ABCD로 바꿔서 이제 예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0, 2는 이제 0번부터 두 개의 인덱스, 그러니까 A하고 B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제 여기 리스트 처음 번호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얘는 2번부터 출력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덱스에서 0번, 1번, 2번 했을 때 2번은 C이기 때문에 C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출력이 돼서 CD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2까지라고 써놨는데 이게 리스트에서 이 끝번호까지 출력을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A, B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0이 생략된 개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이거는 1부터 2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나눠져 있는 건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0부터 2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리스트 이거 치워. 리스트 슬라이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슬라이싱 값 자체를 이제 아까 여기서도 슬라이싱을 했을 때 다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슬라이싱한 콘텐츠 또한 이제 다른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여기 보면 이제 B라는 이름으로 C라는 이름으로 다 저장을 했죠. 저는 저장을 안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BC를 출력했을 때 그 리스트 값을 받아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아까 전에 인덱싱 심화처럼 중첩된 리스트에서 슬라이싱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 인덱싱하는 거랑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대괄호가 되면 이제 제일 바깥쪽에서 서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인덱싱에서처럼 2부터 5를 하게 되면 0, 1, 2, 3, 4, 5죠. 그렇기 때문에 2부터 여기까지 5까지 출력이 됩니다. 음, 네. 아무튼 마저 진행을 해보자면 그러면 아까 전에 인덱싱 했던 것처럼 똑같이 중괄호, 아니 대괄호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안쪽에 있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에서 서칭을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매트릭스 할 때 매트릭스를 슬라이싱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개념인데 매트릭스도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뭐 3 곱하기 3이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원소에다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슬라이싱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스트 길이 구하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길이 구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랭스죠. 길이가 랭스기 때문에 렌이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랭스고 이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되게 리스트에 대해서는 덧셈과 곱셈이 이제 어느 정도 성립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리스트하고 매트릭스 연산하고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복된 형태가 출력이 되지만 매트릭스로 설정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걸 곱셈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원소에 곱하기 3이 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끼리 곱셈 이런 걸 진행하게 되면 매트릭스는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곱 연산이 된다는 거. 이 정도의 차이점만 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스트 연산 오류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음, 그쵸. 예제랑 한번, 그러니까 위에 써져 있는 거랑 이제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A는 1, 2, 3이고, A가 지정이 돼 있는 그거다 보니까 조금 바꿔볼까요? 음, P? P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P는 1, 2, 3이고, 이제 P2 이런 식으로 이제 서칭을 하게 되면 당연히 3이 나오죠. 근데 이게 써져 있는 것처럼 P2 플러스 하이를 하게 되면 타입 에러가 나옵니다. 이게 뭐 여기 밑에 좀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P2 값 아까 미리 출력해드렸을 때 보면 값이, 그러니까 인덱싱을 하나 했을 때는 출력이 인트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소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인트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되는데, 네, 이거였죠? 3이었죠? 3을 이제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소, 그러니까 요소로 들어가 있는 아예 형태를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이 출력 값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보시면 알겠지만 부터 2라고 하면 리스트 형태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 형태에다가 스트링을 더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마저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나는 굳이 꼭 그 3이라는 거를 앞에다가 붙여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str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안에 있는 걸 스트링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인데 이제 그거 사용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에서 수정 삭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수정은 사실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덱싱 하던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 값을 이제 새로 변화만 시켜주면 이제 이 값이 수정이 됩니다. 이제 딜리트 해가지고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 인덱싱을 하셔가지고 그 인덱싱에 그러니까 뭐 요소에 해당하는 걸 인덱스를 하시고 이걸 딜리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제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응용으로 이제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제 슬라이싱 기법으로다가 요소 여러 개를 한 번에 삭제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거는 앞에서 배웠죠. 0, 1, 2니까 이제 2번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삭제라고 해서 이제 1,2가 남은 겁니다. 이게 요소가 많을 때는 이런 방법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여기 append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아까 전에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려다가 약간 멈칫하고 넘어갔던 이유가 여기 append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요소를 추가하는 건데 이 append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자리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게 이제 기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값 중간에 이제 변경을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다가 새로운 칸을 만들고 하나를 추가를 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이제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음, 잠시만요. A는 EI 플러스 and K를 해주면
아까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이거는 출력을 더 지울게요. 요건데, 이제 A에다가 개수가 많은,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개수가 많은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포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간단한 예제로 만든 포문인데, 이게 홀수만 집어넣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레인지를 100가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홀수 1부터 199까지의 홀수를 하나의 리스트에 담고 싶다 할 때 이제 여기서 append라는 함수를 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ppend 함수의 활용은 사실 다양하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맨 처음 보는 개념이라서 조금 헷갈리실까봐 예제 하나 더 보여드렸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sort, index, 뭐 reverse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아까 인덱싱을 해오셨겠지만 이제 인덱스는 약간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덱스는 이제 위치를 먼저 저희가 아는 상태에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제 이 위치 반환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값을 알고 있는데 위치를 모를 때 이제 이 값을 요 안에 집어 넣으면 위치를 반환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제를 하나 하자면 예제를 하나 해드렸을 때 아까 저희가 뭐 ABCD를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좀 가져오려고. 네. G라는 이제 리스트를 하나 가져와 봅시다. 이게 아까 전에 예제에 활용했던 리스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C의 위치를 아는, C가 이 리스트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아는데 C의 위치는 모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인덱스 해가지고 이제 내가 C라는 위치를 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 2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저희가 알다시피 여기가 0번, 1번, 2번이기 때문에 인덱스라는 함수는 이 요소가 들어가 있는 위치를 출력을 해주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리버스는 말 그대로 이제 위치를 다 뒤집어주는 그런 함수고 솔트가 굉장히 좋은 함수긴 한데 사실 아마 잘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게 되냐면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만들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정렬된 형태의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인공지능 같은 데서 이제 여러 단계를 리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가다 보면 이제 값이 순서가 굉장히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소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는 소트 말고 다른 형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뭔가 저희가 만든 함수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만든 리스트보다는 생성된 리스트에 대해서 소트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서트는 아까 어펜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어펜드는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마지막 위치에다가 삽입을 해줬었죠. 예, 이제 인서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0,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앞에 거는 인덱스고 뒤에 거는 숫자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게 요소고 이게 인덱스입니다. 인덱스고 얘가 요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서트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걸 삽입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게 3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0이고. 네. 그래서 아까 어펜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펜드는 무조건적으로 마지막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뒤쪽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 요소 제거인데 리무브 함수는 네, 그냥 쉽게 말해서 삭제를 시켜주는 함수인데, 네, 지금 예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리무브는 앞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변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형일 쓸 때 이제 뭐 인덱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특정 값을 삭제를 해주는 역할인데 만약에 이제 특정 값이 같은 게 두 개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앞부터 삭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무브 함수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팝 함수인데 팝은 네, 굉장히 그 특이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개념인데 약간 그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 아니지 네, 인덱싱 개념과 이제 리무브 개념이 약간 혼합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팝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썼을 때 디폴트 값으로는 맨 마지막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상값을 돌려주는데 그때 다시 A를 검색해 보면 3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인덱스와 리무브 형태를 혼합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게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출력을 해주고 그 출력한 값 자체는 리스트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팝 함수 안에다가 특정 인덱스를 이제 넣게 되면 이제 아까 저희가 인덱싱 해보면 알겠지만 영일리에서 팝 원하면 2가 출력이 되는데 이제 2가 삭제가 되는 리무브가 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함수입니다. 네, 다음에 카운트 함수가 있는데 카운트는 쉽게 말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몇 개 있는지 조사해서 돌려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리스트 안에 있는 이 요소의 개수에 대해서 하는 게 카운트고요. 아까 이 리스트 전체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렌 함수를 잠깐 봤었죠. 네. 이거 이제 extend라는 게 있는데 extend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트를 더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이제 append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도 append랑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위치는 마지막으로 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ppend와는 다르게 얘는 리스트를 더한다는 점에 보시면 알겠지만 리스트를 리스트째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괄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를 조금만 보여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디프션은 선 예제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는데
어, 네. 이제 가볍게만 보여드리면, 네, 뭐, XY 이런 거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G라는 이제 리스트랑 T라는 리스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네, 여기 익스텐드는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갈 때 이제 리스트에 괄호가 삭제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어펜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사용하게 되면, 리스트 상태 그대로 집어넣어진다는 이 차이점만 단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튜플인데, 튜플은 이제 아까 포문 이런 거 할 때 나왔었지만, 리스트는 뭐 어펜드 이런 거 있었죠. 어펜드, 뭐 익스텐드 이런 게 있었는데, 튜플은 기본적으로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튜플을 그래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변수 중에서 바뀌면 안 되는 변수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 때 튜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튜플은 하나가 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리스트는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썼고 뭐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였죠. 근데 여기 튜플은 없으면 없는 건 똑같은데 하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콤마를 붙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괄호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하려면 T4를 이미 튜플이라는 개념으로 지정을 해주면 좋긴 합니다. 네, 없어도 아마 자동 지정해주긴 할 거예요. 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넣어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슷한 역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튜플은 변경이 안 된다는 거. 안에 있는 자료 자체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항상 불변하기를 바란다거나 아니면 값이 바뀌는 걸 걱정하고 싶지 않다면 튜플을 사용하는 게 맞고 근데 사실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1강 진행하면서 보신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변경되는 형태의 변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리스트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리스트 튜플 차이점은 이 정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삭제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딜리트 아니면 이런 변경 방법을 사용했을 때 전부 다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 튜플 오브젝트는 이런 걸 딜리션이나 어사인먼트를 서포트해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타입 에러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리스트와 형태는 같기 때문에 인덱싱 슬라이싱은 모두 지원해줍니다. 덧셈, 뺄셈, 아니 덧셈, 곱셈은 이제 지원해주죠. 지원은 해주는데. 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딜리트, 어사인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 튜플 길이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랜함수 쓰시면 되고. 이제 집합 세트인데 세트는 지금 제가 혹시 그 수업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다들 몇 시까지 가능하신가요? 제가 그거를 아마 수업을 1시간 정도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마저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음, 원래 예정된 수업 시간이 1시간 정도였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음, 5시까지구나. 그냥 무난무난하게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집합자료형 보겠습니다. 집합자료형은 세트인데, 세트는 이제 아까 전에 리스트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트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바로 요거가 저희가 만약에 리스트에다가 헬로를 넣었으면 이제 헬로라는 상태 그대로 저장이 됐을 텐데 이제 이 친구의 경우에는 그 리스트 안에서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은 없기 때문에 중복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요소 자체가 하나의 요소식으로 전부 다 분해돼야 되기 때문에 뭐 H, E, L, L, O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은 없어요. 중복은 없기 때문에 L이 그냥 하나로 합쳐져서 H, E, L, O 4개의 요소를 가지는 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잘 쓴다라고 하긴 하는데 저희 쪽에서 쓰는 거는 사실 잘 못 봤어요. 네, 이거는 집합자료형은 기본적으로 리스트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제 이 정도 두 개가 차이점을 가진다라는 거. 아, 얘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요. 아까 헬로 때 보여드린 것처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다라는 얘기는 인덱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리스트나 튜플은 인덱싱이 가능을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인덱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덱싱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 자체를 리스트나 튜플로 전환을 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리스트나 튜플로 전환을 해줘야 되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싱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네, 사용하기 편한 자료형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세트를 왜 쓰냐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냐 하면 이제 보통 이런 역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이제 중복값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트는 말 그대로 집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집합 개념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집합을 보게 되면 어,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N 기호, 교집합은 AND 기호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합집합은 보시면 이게 보통 이거랑 같이 있는 그 기호인데 제가 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 기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합집합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집합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요거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이제 얘네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계산을 의미하는 함수들이 다 각각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 함수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조금 간단하다는 거. 네, 합집합은 당연히 빼기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이것도 디퍼런스 함수 있습니다. 집합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뭐 리스트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애드 업데이트 이런 거는 다 됩니다. 아까 전에는 뭐 append 이런 형태의 함수를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add라는 함수로 대체가 되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라는 게 저희가 아까 리스트 할 때 봤었죠. 익스텐드. 이제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리무브 당연히 지원하고요. 튜플과는 다르게 이제 세트는 리스트 같은 느낌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리무브 지원합니다.